있지. 그날 밤 WS501의 소속사에 이상한 전화가 왔다며 매니저가 찾아왔는데 아까 그 사무실에 전화가 왔는데 애들한테도 잠깐 얘기했는데 협박 전화 비슷한 게 왔어요 지금. 그래요? 예. 빵 애들 조심하라고 몸 조심하라고 그런 전화가 왔거든요. 이동할 때도 애들한테는 다 당부 얘기했는데 저랑 뭐 용하나 얘기하고 움직이라고 했는데 애들이 또 너무 또 활발하다 보니 지네 마음대로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그래 자니? 아까 형이 했던 얘기 전화해줘. 그래. 그게 우리가 듣고 넘어갈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스케줄 이동할 때랑은 애들한테 꼭 얘기하고 움직여. 알지? 네. 아파트에 진짜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진짜 그거 같다니까. 아까 형이 한 얘기 있지? 전화 온 게 그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 어떤 전화? 근데 뭐 어떤 그룹이나 그렇게 막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인데. 그게 마련인데 우리는 상황이잖아 지금. 하여튼간 니네 이동할 때니까 형한테 얘기하고 꼭 이동해. 니네가 좀 장난치더라도 니네도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꼭. 알았지? 걱정하지 마요. 뭐 대수롭지도 않은 일. 네가 제일 위험해 보여. 네, 저요? 나는 내 방어가 있어요. 나는 원체 운동을 했고 정리가 문제죠. 그래 보여. 도망만 다니고. 알았어. 자고 잘게요. 잘 기억하고 있어. 팔이 안 빠져. 너 뭐라고 내모? 야, 팔이 안 빠져. 내 팔 내놔. 내 팔 안 빠져. 진짜 미친. 다음날 새벽 WS501과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전해졌는데 일어나. 영현아. 잠깐만 모여봐봐. 의상아. 자, 거실로 잠깐만 모여보자. 잠깐이면 돼. 얘들아. 현종아. 얘들아 일어나면 돼. 일어나자. 아이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빨리 잠깐만 일어나. 거실로 잠깐만 가. 아저씨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 전화가 왔는데 어제 연락이 안 된대. 없어진 것 같아요.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빨리 준비를 해서 서울로 올라가야 돼요. 없어졌다고요? 남자친구가 어제 밤 11시부터 계속 전화를 했는데 상황이 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쉬지 말고 옷부터 입고 빨리빨리 가자. 그래, 일단 출근하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선희의 실종 소식. 갑작스런 상황에 다들 말을 잇지 못하고 선희는 갑자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각자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고 하다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처음 보거나 이런 사람들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 좀 하고 얘기 좀 해줘. 그날 아침 제작진에게 전해진 또 하나의 긴급 전화. WS501 소속사처럼 엠넷에도 협박 전화가 걸려왔다는데 먼저 PD님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 그런 분들을 신원이 파악 안 되는 이상은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더니 그냥 그쪽에서 저희 이상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편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조용히 지내고 결혼해서 이제 결혼했어 이제 그러지 말고
화련 제국교 신도의 소행으로 짐작되는 협박 전화. 일일이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협박을 했는데 선희의 실종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젯밤에 통화했는데 동대문으로 쇼핑하러 간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친구랑 다른 친구랑요. 야, 왜 이렇게 느꼈어?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어젯밤 친구 2명과 동대문 쇼핑에 나섰다는 선희. 왜 이렇게 느꼈어? 그리고 10시쯤에 저랑 통화했는데 집에 들어가면 전화해. 알았어. 자기는 집에 들어가고 있다고. 저도 집에 들어가는 길이어서 잘 들어갔나 하고 11시쯤에 전화했는데 그때부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밤 11시 이후부터 선희와 연락이 끊긴 민호. 집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를 준다던 선희는 11시 이후부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었다. 저는 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 안 좋은 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그날 밤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희네 집으로 직접 찾아간 민호. 하지만 밤이 새도록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침까지 안 들어오더라고요. 전화도 여전히 안 받고.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있으면 꼭 전화하는데 일단 경찰서에 실종 신고해놨어요. 어젯밤 오랜만에 친구들과 쇼핑에 나섰다는 선희. 그리고 선희는 밤 10시쯤 친구들과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서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하지만 밤 11시 이후부터 그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희가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시간은 10시. 그리고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은 11시경. 그 1시간 사이에 선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제작진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저는 집에서 빨리 오라고 연락이 와서요. 간다고 와. 알겠어. 왜? 엄마가 오래. 집 통금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밤 9시경에 친구들 중 가장 먼저 헤어졌다는 미영. 좀만 더 가시지? 그때 애들한테 헤어진다고 빨리 가자고 했는데 그 뭐가 살 게 남았다고 해서 저를 먼저 집으로 왔거든요. 회의 가고 저랑 둘이 쇼핑 이동하러 돌아다니다가 저가 독서실 가야 돼서 10시쯤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잘 들어갔나 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잘 들어왔다고 그 연락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들었나 해서 저도 그냥 다음날 연락하려고 연락 안 하고 그냥 잤어요. 네, 근데 조금 이상했던 게 은행 들여다갈게. 은행 갑자기 또 간다 그래서요. 저는 또 뭐 돈 필요해서 다시 가서 돈 뽑으려나 보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독서실 안 가고 같이 은행 가주는 건데. 선희가 집에 가기 전 은행에 들렸다 간다고 했다는 친구 소연의 말. 제작진은 소연의 증언을 토대로 동대문 근처 은행들을 탐색했는데 한 은행 CCTV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제작진. CCTV를 판독하던 중 놀랍게도 친구들과 9시에 헤어졌다는 미영이가 10시 30분경에 선희와 함께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제작진에게 선희 일행과 9시에 헤어졌다고 증언했던 미영. 10시가 넘은 시각 어떻게 두 사람이 은행 CCTV에 함께 찍힌 것일까? 그리고 선희와 미영은 무슨 이유로 다시 만난 것일까? 왜 미영은 선희와 9시쯤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한 것일까? 새벽 2시 지니 친구 현선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은 제작진. 지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이야기였는데 제작진은 지니가 실려갔다는 응급실로 급하게 달려간다. 그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지니. 그녀가 사라진 선희를 추적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로 지니의 목숨이 위태롭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했지만 응급실 사정상 들어가지 못하는 제작진. 하지만 1시간 후 제작진은 병원 측의 긴급 협조를 얻어 응급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응급실에서 사고당한 지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지니는 정신을 잃은 듯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 머리에도 큰 부상을 입은 듯 이마에 심한 상처가 나 있었는데 그리고 사고 당시 처참한 상황을 알려주듯 손목 또한 계속해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과연 지니는 얼마나 다친 것일까? 그리고 누가 지니에게 이런 짓을 한 것일까?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지니의 맥박수. 정확한 사고 조사를 위해 경찰이 다녀가고 생사가 오가는 위급한 응급실이었지만 다행히 지니는 새벽 4시를 넘기면서 차츰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지니가 안정 상태에 이르자 제작진은 일단 철수하려고 했는데 이영생! 그런데 갑자기 이영생! 소란스러워진 응급실. 다급한 상황인 듯 보이고 지니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고 있었는데 바빠지는 의료진의 손길. 큰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나가주세요. 이제 나가셔야 되거든요. 나가주세요. 지금은 아니겠죠? 그럼 이건 누구야? 야? 왜 왕관 쓰고 있어? 인간 세계의 왕이 되었다. 물 속에서 살아남아서 수장 머리가 된다. 사차! 저쪽 또 갔어. 올라가는데.